자, 정권 교체 해낼 사람 누구입니까? 2021년 8월 유튜브 윤석열 채널에서 셀프 홍보를 했었던 PNR의 여론조사 영상입니다. 35.3%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윤석열 예비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전국 지표조사와 갤럽 조사에선 정반대였습니다. 이 후보가 윤 후보를 6%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여론조사가 이상했다는 주작은 진작 나왔는데 이번엔 그 증거를 찾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그 TV 토론은 홍을 한 4%대. 빼라고요? 예. 잘 모르겠다. 그쪽으로 돌려.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 4% 빼고. 예. 그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뉴스타파가 원 데이터를 입수해서 공표된 내용과 비교를 해봤더니 경선 기간 동안 최소 8건의 여론조사 조작이 확인된다고 합니다. 유령 응답자 수가 실제 응답자의 3배나 되는 조사가 있는가 하면 1등이 홍준표 후보에서 윤석열 후보로 뒤바뀐 조사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선 대선 당일까지 명태균 보고서로 회의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새로운 의혹 제기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한 일인데 일단 현재까지는 의혹 단계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또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결과도 나오는데 유독 PNR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의혹은 계속해서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영주 이준우 의원님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일단 보면은 이 여론조사 PNR, MBS, 한국갤럽 이게 이제 예로 들어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선거판이 되면은 각 캠프에서 발표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네. 분석을 하기 마련인데 저 당시에 PNR 조사가 굉장히 튀는 여론조사였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MBS랑 한국갤럽은 추이 자체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PNR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아주 급상승을 하는 그런 조사. 저런 여론조사를 튀는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네. 저런 걸 캠프에서는 보통 버리지요. 아, 이 여론조사는 좀 뭐 오염이 됐겠구나. 라든지 어떤 문항에서 어떤 작업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하고 버리는 여론조사입니다. 아, 이게 예. 이제 업계에서 얘기하는 많은 선수들이 판단하는 건데요. 저런 여론조사는 통상적으로 PNR뿐만 아니라 아주 군소 업체들이 각 후보 간의 어떤 유리한 여론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 조금은 오염된 여론조사들을 하는 경우가 대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표조사인데도 버려요? 공표조사인데도 튀는 여론조사는 버리긴 합니다. 전략상으로 아주 많이 감안해서 그렇죠. 전략을 여론조사 짜지 지표는 않는다. 쭉 펼쳐놓고요. 예. 흐름의 추이를 보는 것이지 숫자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이거는 튀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뭔가 PNR 조사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 진영 내에 활용하려고 쓰는 여론조사구나. 별 의미가 없는 여론조사다라고 판단하는 게 그 당시의 입장이었고 대부분의 지금도 선거 전문가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대중들이 저 숫자를 봤을 때는 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 효과는 또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준우 의원님. 네, 지금 저 자료에서 보면은요, PNR이 윤석열 후보가 이긴 걸로 나오고 나머지는 이재명 대표가 이긴 걸로 나와요. 근데 저렇게 딱 모아놓고 비교하니까 뭔가 PNR만 뭔가 튀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정리를 말씀드리면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여론조사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면은 7월 말경입니다. 리얼미터도요. 그 윤석열 후보가 이긴 걸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한길 리서치에서는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조앤 CNN 여기서도 윤석열 후보가 이긴 걸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기는 결과가 나온 것도 많이 있었는데 다만 무슨 차이냐면은 윤석열 후보가 이긴 걸로 나왔던 것들은요. 보통 4%나 5%. 이 정도 차이로 이재명 후보보다 앞선다라고 나왔거든요. 예, 오차범위 아니거나 살짝 밖에 있거나. 벗어나거나 아직 예. 그랬었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 PNR 같은 경우는 오차범위 상당히 벗어나서 10%포인트로 앞서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튀는 거죠. 이게 예. 신뢰하기에는 이걸 배제시키고 다른 나머지 여론조사로 참고를 해서 지금 현재 판단해야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저런 식으로 튀는 여론조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분석한 사람들은요, 저걸 가지고 다음부터는 저 조사 업체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해서 배제를 자연시키면서
퇴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업체도 저렇게 튀는 여론조사를 만들 때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하는 거죠.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저 자체만 볼 게 아니라 반대의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다. 그거 같이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은 저렇게 아주 튀는 여론조사는 공신력이 떨어지고 네. 그래서 캠프 차원에서 전략을 짤 때는 좀 배제시키는 게 일반적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리고 이준우 위원님 말씀은 한길리서치나 리얼미터의 당시 조사를 보면 순위로 굳이 따지자면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들도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는 그런 결과들도 충분히 있었다라는 반론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김보엽 위원님. 예, 여론조사 기관마다 이렇게 천차만별일 수 있을까요?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걸로는 혈액 검사에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예. 혈액 검사를 하는데 피 전체가 필요하지 않듯이 한 방울이면 알 수 있다.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균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할 때 보면 오염된 부분을 들여다봤거나 그 부분을 들여보는데 오염이 됐을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늘 위험하죠. 그리고 조사 방식, 여론조사에서 뭔가를 끌어내려는 응답 이쪽을 높이고 싶은가, 문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도 항상 다릅니다. 그래서 네. 여론조사는 참고만 해야지 위험하다. 그걸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은 네. 여론 조성을 넘어서 여론 조작의 가능성이 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조사, PNR 조사를 보면서 하나 좀 눈에 띄는 게 의뢰기관이 세계일보와 미래한국연구소 공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보통 여론조사에 의뢰를 부탁을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늘 따져보는 게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인가 이걸 먼저 보고요. 그리고 다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곳과 공동으로 의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언론사가 의뢰를 해서 만든 결과다. 그러므로 책임지고 보도한다. 이런 게 깔려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보기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의뢰기관이 두 군데가 동시에 들어갔다는 것은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조사를 의뢰를 하고 나온 조사 결과를 보고 세계일보는 이거 기사 되네? 그럼 우리 여기 의뢰기관에 이름 넣고 같이 보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건 세계일보 쪽에 좀 확인이 필요한 건데요. 그래서 PNR이라는 업체가 당시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할 만큼 그렇게 널리 알려졌거나 공신력을 인정받는 기관은 아니었다.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여론조사가 도리어 여론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물론 뭐 증명은 안 됐지만 마음을 못 정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마음을 결정하는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여의도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조사가 여론조사 조작이다 이렇게 지금 단정할 만한 근거는 아직까지는 다 나오지 않았는데 김성열 의원님, 그런데 네. 명태균 씨 녹취를 들어보면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저 수치에 대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까지는 4%를 빼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런 대화만 보면 저 조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조사에서 뭔가 인위적으로 손을 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공표용 여론조사, 비공표용 여론조사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공표용 여론조사는 중앙선관위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요. 저렇게 자기 주먹구구로 4% 올리고 4% 빼기고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 만약에 그런 것들의 어떠한 개입을 통해서 조작이 이루어졌다면 그거는 심기 보전용 혹은 지지자들 결속용으로 쓰는 내부 보고용 미공표 여론조사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그 좀 전에 앵커님께서 여론에 대해서 여론 이런 기관에서 내놓는 결과가 여론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여론조사라는 것들이 대세를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거에서도 막판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표용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그걸 이제 검토를 하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PNR 여론조사가 저렇게 튀는 여론조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디자인을 한 겁니다. 후보 맞춤용으로 디자인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요. 예를 들어서 특정 후보가 자영업자한테 인기가 높다 그러면은 이 조사하는 시간을 평일 낮에 돌려요. 예. 그러면은 자영업자들이 응답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이제 유선, 무선이 있을 때 유선 확률을 조금 유선의 그 조사 비율을 좀 높이면 됩니다. 그럼 자영업자들이 또 많이 받아요. 이런 식으로 후보 맞춤형 여론조사를 좀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 이펙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여론조사 기관 자체가 가지는 성향이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진영 후보들이 조금 더 잘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거기가 조작을 해서가 아니라요. 샘플 자체가 그렇게 돼 있나요? 아닙니다. 샘플 자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응답을 하는 보수 측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이 여론조사 꽃이라고 하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자체적으로 걸러져서 이제 여론조사 꽃을 보면은 민주진영 후보들이 잘 나오는. PNR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윤석열 캠프에서 이걸 가지고 자꾸 홍보를 했다면 윤석열 지지자들은 PNR에서 하면 무조건 응답을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좋은 여론조사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불법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관에 따라서 이른바 바이어스가 낄 가능성이 있다. 네, 이 있습니다. 말씀이네요. 네. 자, 그런 가운데 지난 대선 당일까지 윤석열 캠프에서 명태균 보고서로 회의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거든요. 일단 들어보고 반론도 함께 듣겠습니다. 전략회의에서 그런 논의를 했으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있겠죠. 그때 그게 이제 명태균 씨인지는 몰랐는데 최근에 보니까 명태균 씨께 이제 불거지고 제가 어떻게 하다가 찾아보니까 미래한국연구소인가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 전날 3월 8일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윤석열 후보 보고 받았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제가 보고 이걸 놓고 이렇게 듣고 뭐 이런 장면을 보지는 않았어도 그건 당연히 어떤 그런 속에서의 흐름이고 일정이 짜여지고 정책이 바뀌고 막 하니까 회의 결과도 보고하고 여론조사를 갖고 하여튼 계속 회의를 한 거니까 윤통이 몰랐다라고 한 거 거짓말이지 뭐. 자, 윤석열 후보가 몰랐다면 거짓말이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내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보고서로 회의를 한다는 캠프가 정상이냐라면서 반박을 했고요. 여론조사 내용이 유출된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서영주 이준 의원님, 저 주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주장에 한계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했던 발언을 좀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기사를 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하고 면담에서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대선을 앞두고 명 씨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손잡을 하고 조언을 했다. 네. 이후 나는 명 씨와 단절했지만 아내 김건희 씨는 나와 달리 명 씨를 달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이 말하자면 말은 결국에는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럼 명태균 씨는 누굽니까? 불법적인 여론 조작의 의혹이 짙은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결국에는 이거를 펼쳐놓으면 지금 명태균 씨의 보고서를 가지고 대선 당일까지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예. 뭐 후보자는 이게 명태균 씨 보고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금 부인한 거잖아요. 근데 캠프는 당일도 이 보고서를 갖고 회의를 했다면 쭉 명태균 씨가 대선 캠프의 전략 부분에 있어서의 보고서를 제공했다는 부분들을 의심할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예 관여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김건희 여사는 달래려고 계속 연락을 명태균 씨하고 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캠프에 김건희 여사가 깊숙이 개입을 했을 것이고 그 이유입니다. 결국에는 명태균 씨의 보고서와 김건희 씨가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후에 대선 이후에 명태균 씨, 김건희 여사와의 공천 계획까지 쭉 일련의 과정을 보면 네. 개연성이 있는 증언이다. 결국엔 명태균 씨의 보고서가 대선 당일까지 활용됐다는 증언 자체는 그 연결고리가 윤석열 대통령 말처럼 끊어지지 않았고 결국엔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해서 명태균 씨는 대통령 당선 후에도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정책 이득을 취했다라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는 저분의 대선 당일까지의 명태균 씨 보고서 활용했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공천 개입에 어느 정도의 게이트,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증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연성이 있고 중요한 증언이다. 신용환 전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이 뉴스타파에 이제 이른바 증언을 한 건데 그런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 있었지만 지금은 민주당으로 적을 옮긴 상황이죠. 그렇죠. 예. 신영환 전 실장에 대해서 저 사람의 말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러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환 실장은 저는 박근혜 정부 때 청년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장관급 고위직이거든요. 예. 맡았었고요. 윤석열 이제 대통령 선대위 꾸렸을 때 선대위에서 정책실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 갔는데 그때 인재 영입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대권 인사입니다. 총선 전에요. 그렇죠. 근데 총선에 나갔는데 본인이 이제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거기에 출마했는데 결국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이제 본인이 이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는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본인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다음 지방선거에서 충북 도지사로 도전하고 싶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본인이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본인 충성도를 보여야 되고 그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발언을 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청년들의 어떤 노력하는 청년의 정신을 파괴시키는 행위다라고까지 아주 세게 발언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요. 본인이 뭔가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의 편에 있다.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명태균의 보고서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보고서 올라갔다라고 세게 과장해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보면은 그게 윤석열 후보가 그 보고서 보는 걸 직접 봤다거나 그 회의에 참여했다거나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냥 후보가 보는 보고서에 여러 보고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올라갔다. 결국은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그걸 봤는지 안 봤는지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제안서, 수많은 보고서, 수많은 분석 보고서 올라오는 상황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그때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보고받았다고 저는 추정합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추정합니다를 가지고 너무 단정적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또 본인은 이렇게 좀 과장돼서 보고할 수 있는 동기가 명확하게 있는 상황이다. 그걸 감안해서 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 명태균 씨는 자신이 선거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려고 한 자체 조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김보영 위원님. 지금까지 명태균 게이트는 주로 명 씨가 직접 필요한 언론을 골라서 혹은 필요할 때는 소셜미디어로 얘기를 하는 단계였고 거기에서 일했던 강혜경 씨의 증언으로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목격자, 증언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있는 거고요. 저는 이 신용한 교수라는 분도 자기가 경험했던 일의 부분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방금 이준호 의원은 이분이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과장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없는 얘기를 지어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명 씨 얘기가 전체적으로는 맥락이 좀 없어 보이지만 저는 부분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그 이전의 얘기 중에 2월 29일부터 대선 직전 날까지 계속 면밀 여론조사인가요? 그거를 해서 거의 매일 보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명 씨가 캠프에 들락거리지는 않았을 거고 명태균 씨는 거래 당사자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였을 겁니다. 이분들이 그 자료를 보고 내가 보고 있는 자료 중에 이런 게 있으니 캠프에서도 이걸 보고 보완할 부분을 논의하시오 하고 캠프하고 공유했을 수 있죠.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캠프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자료가 유출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명 씨는 여러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앞으로 범죄에 걸릴 만한 부분은 살짝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동안 있었던 얘기 중에는 그 강혜경 씨와 녹취록에 보면 윤석열 후보가 매일 전화하고 매일 자료를 달라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게 물론 당시 윤석열 후보의 목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걸로 볼 때 캠프와 연결고리로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김성일 의원님, 앞서 네. 이제 서영주 의원이 좀 짚어주셨는데 네.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여러 해명들을 내놓은 것 중에 경선 막바지쯤에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 두도록 조언을 했고 실제로는 경선 뒤에는 거의 연락을 끊어버린 것으로 그런 취지로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료를 놓고 회의를 한 게 맞다면 대통령실 해명이 좀 꼬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대통령실의 해명은 계속해서 꼬이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뭐 그 전에도 2번밖에 만난 적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역시 복수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명 씨도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이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은 명태균 씨와 우리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는 당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돼 왔던 것으로 좀 사료됩니다. 네. 이게 합리적 추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해명을 하기를 뭐라고 그러면 그 경선 막바지쯤에 거리 뒀고 그 뒤로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 통화한 사실 없다고 기억한다라고 했습니다.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요. 그 사실이 없다가 아니에요.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입니다. 그러니까 네. 왜 그렇게 하느냐? 명태균 씨가 또 뭘 꺼낼지 모르거든요.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은 뭔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면 증거를 바로 내밀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저기서 대통령께서 문자 통화한 사실 없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런 문자나 이런 걸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억한다라고 좀 저는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해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명 씨라는 분이 좀 특이한 게 이런 최고위 권력자들하고 좀 친하고 그러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떠벌리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네. 그걸 조용히 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챙겨가는 스타일들이 많은데 이분은 좀 특이하게 주변 분들한테 일종의 무용담 혹은 영업 전략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나도 봤다, 나도 들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엮여 있는 상황에서 어설프게 해명을 하다가는 계속 꼬일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좀 명확하게 언제까지 만났고 언제까지 얘기를 했었고 사실 우린 영향받은 적 없으면 없다고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것이 좀 정확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의혹의 또 다른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남 마산의 한 조폭 출신 인사가 미공표용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미공표용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한 것이냐? 조폭이라고 해서 눈에 가긴 하는데 당사자 황모 씨는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무관하다, 신고한 적도 비용 낸 적도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의뢰한 것이 누구든 간에 이런 일부 미공표용 여론조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됐다. 법적 문제는 따져봐야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미공표 여론조사가 선거에 활용이 됐고 그 활용 자체에 비용이 지불되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하지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지만 명태균 씨와 관계가 없다. 나는 거의 뭐 일면식도 없다. 네. 대선에서 활용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활용한 적이 없으면 뭡니까? 정치자금위반법이 안 되죠. 결국에는 법적인 어떤 처벌에 대한 대응을 하는 단계까지 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조폭 출신이라는 게 이제 좀 자극적이긴 하나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의뢰자 자체를 왜 이름 없는 조폭 출신이 왜 선거에 그 여론조사를 의뢰했을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신분 자체를 그냥 써도 되는 사람 아니면 자금의 문제를 그냥 의미 없이 하는 바지 의뢰인을 통해서 그냥 부담 없이 뭔가 미공표 의뢰를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들은 명태균 씨가 끊임없이 대선 막바지까지 윤석열 후보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를 제공하고 대신 돈을 받은 적은 없는 거.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내가 돈을 줬다라고 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런 아무 사이에 없는 사이에 미공표 여론조사는 80회가 말하자면 공표까지 제공됐다는 것은 참 또 희대의 사건의 또 시작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좀 따져봐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네.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요. 이 윤석열 후보가 당시 후보가 이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한테 지시를 한 적이 있느냐 또는 비용을 지불한 적이 있나 또는 네.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명태균 씨 본인이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공표한 그 자료에 대해서는요. 자체 비용을 했다. 여론조사 업체 자체 비용을 했다 얘기하고 미공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자기 본인 비용으로 지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용 자체는 전혀 윤석열 후보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도 이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지시라든가 윤석열 후보의 지시라든가 이런 거 받고 여론조사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가정해서 윤석열 후보가 명태균 씨랑 뭔가 얘기를 해서 여론조사한 게 아닌가라고 가정해서 이 문제를 보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조폭 출신이라고 이제 여론조사 의뢰하는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94년도에 폭력으로 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96년에는 실제로 1년 6개월 징역 살해를 했습니다. 예. 이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나는 비용을 낸 적도 없다. 그리고 여론조사 의뢰서에 있는 내 이름은 누군가 내 이름을 도용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이거에 대해서는 또 수많은 의혹과 논란이 있는 거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가정도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 명태균 관계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가정이나 추측하니 뭐래요? 수사기관도 아닌데. 지금 말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가정과 추측 명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은 수사 영역이다. 네. 이거는 좀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좀 네. 말씀드리면 아까 왜 자료를 두고 만약에 회의를 했으면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쭉 이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가 이어지는 패턴이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명확하게 가정이라는 걸 짚어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가정을 못 풀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수사가 지금 잘 되느냐 그래서 그 얘기까지 좀 가봐야 되는데 김보엽 위원님. 예. 미래한국연구소 대표 소환조사 소식은 들렸고 예. 근데 검찰 수사가 또 강도 높게 원칙대로 되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꽤 많이 제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경남 선관위가 고발한 게 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창원지검은 검사 한 명도 없는 부서에 배당을 해놓고 뭉갠 거죠. 예. 그리고 최근에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니까 뒤늦게 재배당을 한 거 아닙니까? 검찰은 이 정치 브로커라는 명태균 씨를 빨리 구속을 해서 입을 막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 이 정권의 핵심부에서 명 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심을 못했고 처음에 아주 핵심적인 시점에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명태균 씨가 아직도 공개하지 않은 내용이 많고 혹시라도 명태균 씨를 어떤 명목으로라도 구속을 시켰을 경우에 명태균 씨는 여기저기 시한폭탄을 심어놨을 것 같아요. 네. 나한테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하라 이랬을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 입장도 참 재미있는데요.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 여론조사를 조작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는 검찰 수사를 대비한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될 만한 것만 딱딱 부인하는 형식이죠.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을 저는 나 명태균은 내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 계좌를 통해서 금전이 오간 적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김영선 의원의 세비를 반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 들어간 거 중에 그 여론조사의 수익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였는데 당시에 그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 자리를 판 거나 마찬가지인 매관 매직성 혹은 공천 헌금성 돈을 받았다가 그것도 나중에 김영선 의원이 갚아줬거든요. 예. 그 문제도 있죠. 창원 산단 이 문제 관련해서 명 씨는 어떻게 몇 달 전에 알았고 강혜경 씨 증언에 따라도 나한테도 땅을 사라고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명 씨 명의로 그 근처에 땅이나 건물을 사지 않았을지 몰라도 명 씨 주변 사람들, 지인들은 사서 그걸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을 수 있죠. 지금 당장은 명 씨가 돈 받은 게 없을지라도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사 지켜보죠.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